2022 대입전형 및 정보 탐색에서 고2 학생들, 어머님들 대상으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보시고, 제가 이 기본적으로 강의 형식으로 돼 있지만 강의라기보다 집단 상담이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강의 언제든지 끊으시고 바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드릴 수도 있으니까 마이크 드리시면 바로 질문을 하시면 바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제 문의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2학년 부모님들이시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를 다 다니고 있고 1학기, 2학년 1학기 처음 3학기까지 성적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아실 거니까. 교과는 기본적으로 보통 교과, 전문 교과가 있고 우리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다닌다면 보통 교과를 배우게 돼 있는 거고 만약 특목고나 특성화고 되면 전문 교과 1이나 2가 이제 될 거고요. 혹시 학교에서는 또 전문 교과 1이나 2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고 와가지고 배우는 학교들도 일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해서 ABC 3단계 평가가 나오죠. 이쪽에 있는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이고 그래서 9등급 숫자로 1부터 9등급의 상대평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절대평가인 상황이고 여기도 또 절대평가이죠. ABC. 공통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거였고 그다음에 선택과목은 이제 2, 3학년 때 배울 건데 일반 선택과목이 9등급제 진로 선택과목이 ABC제. 그래서 아마 보통은 요 공통과목하고 일반 선택과목 가지고 교과 성적을 내는 걸로 보통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지금 발표된 상황으로는 진로 선택 과목도 일부 대학들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걸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작게 들어가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수업이 아니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수업입니다.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34시간이 이루어지거든요. 보통 일주일 단위로 하면 77776 이 정도 될 건데 교과가 30시간 보통 구성되고 요 자동 공진이 1시간씩 보통 평균적으로 그래서 4시간 해서 요걸 합쳐서 교과라고 합니다. 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우리가 1학년 때 다 배웠을 겁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 다 이제 어딘지 할 수 있어서 보통 2, 3학년 때 하는 데도 있고 1, 2학년 걸쳐서 하는 데도 있고 요 과목 배웠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작년에 고민해가지고 아마 지금 1학기 때 배웠고 2학기까지 배울 거 그죠? 그다음 3학년 올라가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마 진로 선택 과목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내신 성적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제 2학기 밖에 없다는 거고 만약 3학년 1학기 가서 보면 아마 등급 나온 일반 선택 과목은 많아봐야 2과목이고 보통은 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낸다 그러면 보통 이제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뭐 3학년 1학기도 있지만 거의 1학년 2학년 때까지로 거의 끝난다고 보셔도 무방할 거고 지금까지 올해 3학년까지는 3학년 때도 등급이 다 나왔거든요. 차이가 그렇게 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1, 2학년 때로 거의 끝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동교육 과정이에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지만 이런 과목이 안 열릴 수도 있고 우리는 다 학생 중심 선택 교육 과정이니까 아이들의 선택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투 과목들 잘 안 열리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럴 때 안 열렸을 때 교육청에서 이런 거 학교 간 플러스 교육과정, 국외협력대학과정, 바로교실 등을 통해서 과목을 열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 번 더 기회가 지금 남아있는데 3학년 때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 갈 건데 내가 특정 과를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뭐 예를 들면 간호학과 갈 건데 생물이나 화학을 하나도 안 했다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일 경우에는 좀 들어줄 필요도 있을 거면 아마 수업을 들어야 될 경우도 생기겠죠. 근데 기계공학과 갈 건데 생물 안 들었다는 게 학생부 종합에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고요. 간호학과 갈 건데 저는 교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목 듣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거니까 이런 건 판단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아마 해오셨을 거라 보고요. 등급이 나왔던 과목이 공통 과목이 이제 등급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등급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전문교과는 우리가 안 배우는데 이 전문교과는 아마 외고에서나 국제고, 과거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들고 와서 우리 학교에서 배웠다, 우리 아이가. 그럼 이거는 등급이 표시가 아니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요거만 등급이 나오더라. 그렇게 아마 다 선택하셔서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3학년은 혹시
아마 선택을 또 하게 해주는 학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때는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등급을 받는 과목이 필요한지 등급이 필요 없는 과목이 필요한지 더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는 전략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평가 과목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시는데 이거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4%까지가 1등급이고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 4등급은 40%. 이게 수능 등급하고 똑같은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체육,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3단계로 나오죠. 80점 이상이면 A, 60점 이상이면 B, 60점 미만은 C 나왔고요. 고등학교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A, B, C도 5단계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등급 상대평가인데 옆에 고교 학점제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인데 지금 우리 2학년들 이 절대평가 5단계는 의미가 없어요.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고 어떤 거 반영하냐면 요 등급제하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A, B, C, 예체능 A, B, C 요거는 반영합니다. 요렇게 반영을 하고 여기는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생활기록부를 다 보셨었겠죠. 성적표 보시면 여기 나오는 것들이 보면 요게 이제 대학들이 보는 자료예요. 똑같이 봐요. 대학들도. 넘어가게 되면 교과군에서 한국사를 봤다면 단위수 한 단위 일주일에 한 과목 한 단위 배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세 단위라면 일주일에 3시간 들어있다는 의미고 원점수 93점 100점 만점에 평균 64.1점은 그 아이들 100점 만점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평균, 과목을 들은 아이들이 평균이 64.1점이란 말이고 표준 편차는 들었던 아이들이 얼마나 좀 많이 벌어져 있는가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 그다음에 성취도는 아까 이게 방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5단계에서는 필요 없다 그랬죠. 이건 필요 없고요. 여기 등급이 중요합니다. 수시에서는 보통 이게 등급이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다음에 일부 대학들이 이렇게 원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모든 과목 기본 다 나오죠. 고교 학점제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요거 5등급에 돼 있는 거는 대학에서 반영을 안 한다라고 요거하고 요거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들 A, B, C가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더라. 구분이 다 되시겠죠. 대부분 보시면 이게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 A가 98, 89, 뭐 98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A를 안 받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과목인데 뭐 제가 찾아보고 나중에도 이야기 드릴 건데 진로 선택 과목을 전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보다 몇 과목 뽑아서 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우리 아이 대학 가는 게 힘들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네. 이거 지금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3학년 1학기 때까지가 원래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시 지원은 9월 달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5학기 동안의 내신 성적 가지고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 들어가게 될 건데 종합 전형은 진로 선택 가운데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등급으로만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정성 평가니까. 근데 교과 전형은 등급으로 하게 될 건데 3학년 때 등급 받는 과목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2학년 때가 끝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아마 3학년 한두 과목밖에 안 남을 거예요. 학교마다 좀 다르게 돼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제 진로 선택하면 어떻게 반영되는 거는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교과 전형 이제 먼저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교과 100% 이렇게 돼 있으면 진짜 교과 100이냐 물어보시는데 교과 전형은 교과가 전형 방법의 50%를 넘어가면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60에 논술 40이다. 이러면 논술 전형이 아니고 교과 전형이에요. 논술 60에 교과 40이다. 이러면 논술 전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전형이 50%가 넘어가는 전형의 명칭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럼 교과 전형이라면 교과 성적 더하기 면접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마 요 상황은 이제 다 아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황일 때 교과는 교과 중심이에요. 교과만 본다는 게 교과 중심으로 온 거고 대부분의 대학이 교과만 보지만 반드시 교과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고 교과 중심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형 유형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대학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어떤 전형이든 교과가 기본적으로는 들어간다 보셔야 돼요.
정시는 수능이 더 주고 교과가 안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지만 교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전형에 따라서 얼마나 교과가 더 반영이 많이 되느냐 작게 되느냐 차이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지. 아 교과 전형은 교과만 본다더라. 수능대로 반드시 수능 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중심은 뭐 당연히 100부터 50까지 있으면 그 전형이라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엑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 지금 3학년 학생의 성적표예요. 성적표를 제가 한번 받아봐가지고 쭉 정리를 해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는 건 뭐냐면 아까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거. 근데 한국사는 제가 아까 2, 3학년 때 갈 수도 있겠죠. 공통 과목이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일반 선택 과목. 그래서 등급이 나왔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과학 탐구심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들었잖아요. 근데 등급이 우리 아이들은 안 나와요. 근데 3학년들까지는 나왔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 숫자가 있는 진로 선택 과목들이 다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인데 3학년 아이들은 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1학년 1, 2, 2학년 1, 2,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 동안에 내신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때 되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똑같은 과목이라도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제 등급이 없어진 거죠. 그럼 과목 수가 확 줄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42개 정도 되던 과목이 한 28개 됐더라고요. 42개로 내신 성적을 평가하던 교과 전형이 28개, 모든 학생이 다 28개는 아니에요. 어떤 애 31개일 수도 있고 더 작은 애는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냥 이 학생만 보니까 28개라면 평범한 학생이면 이 정도 아마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신 성적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대로일까요? 학생의 처한 환경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공부 잘할 아이라면 내신 관리할 과목이 작아졌잖아요. 그럼 내신 성적을 더 잘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신을 한번 삐끄덕하면 만회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걸으면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여기서 야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 이제 내 교과 전형일 때 서울에 있는 조금 최상위권 대학들은 교과를 전 과목을 다 봐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까지 다. 근데 주요 대학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 과목을 봐요. 자연계열 기준이요. 근데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뭐 자연계열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8과목, 10과목, 12과목 다양하게 조금씩 봐요. 그랬을 때 42과목일 때는 만약에 12과목 본다면 몇 과목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30과목을 버릴 수가 있겠죠. 12과목 들어가면 되는 거. 근데 만약에 28과목이 됐다면 이제 버릴 수 있는 과목이 16개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내신 등락 폭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원래 42개일 때 등급이었다면 요거는 이제 바뀌었을 때요. 내신이 달라지는 거죠. 이 아이 같으면 더 작아졌는데 더 차이가 좀 성적이 안 좋아진 케이스가 됐겠네요. 요게 작년 아이들, 요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성적은 올라가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내려가는 수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요렇게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내신이 몇 등급 하는 건 사실 엄밀하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어느 대학을 갈 건데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등급이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전 과목에서는 3.5, 이 정도 나왔지만 8과목 볼 때는 2등급인 거예요. 우리 아이는 3.5등급이냐, 2등급이냐는 대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1, 2, 2, 3, 5, 5, 1, 2, 3, 7, 6, 3 등급을 받은 아이예요. 과목별로. 근데 요거 단위수란 건 이해하시나요? 아까 제가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 듣는가 이거였죠. 국어교과에 대해서 학생 1은 3단위짜리 학교를 다니는가 봐요. 근데 학생 2는 5단위짜리 학교를 다녀요. 이건 학교마다 몇 단위로 할 건가 정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를 성적 보면 단위수 없이 전 과목을 다 평균을 다 그냥 다 내면 이거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n이겠죠. 하면 3.333 똑같은 단위수가 나와요. 그럼 어떤 대학에서 전 과목을 볼 건데 단위수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 학생은 똑같은 내신 성적인 거예요. 근데 단위수를 보겠다 하면 학생 1은 4.14등급이고 학생 2는 3.24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 2 같은 경우 어느 학교를 찾아가야 돼요? 단위수를 적용하는 대학.
단위수 적용한다는 건 2등급에다가 곱하기 3. 야니 2등급 곱하기 5를 하는 거겠죠. 학생 1 같으면 단위수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전과목을 볼 거냐, 국영수 사과를 볼 거냐, 사를 보냐 쭉 이렇게 보면 그럼 이 학생 1과 이 학생은 어느 전형, 어느 학과에 가는 게 좋을까 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인문 계열이겠네요. 그죠? 2.88 등급이 제일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학생마다 그래서 단위수 적용하든가 안 하든가 모든 과목이냐에 따라 다 내신 성적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저희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 3학년 되고 나면 이렇게 딱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 성적만 우리 부모님 넣으실 필요도 없고요. 선생님들이 그냥 자료 성적을 딱 넣으면 한 장에다가 모든 부산에 있는 전부 대학하고 서울의 주요 대학들 한 15개 정도는 그냥 우리 아이 성적이 한 장에 몇 등급이 다 계산되어져 나오게 그 계산식을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지금 궁금하시다 하면 나중에 말씀드린 어디가 대학생 거기 들어가셔도 되고 더 정확한 건 대학 입학처 들어가셔서 계산기 돌려보시면 그러니까 돌리려면 우리 아이 입력한 과목을 모두 다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계산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교과 전형인데 뭐 부산 지역은 교과 전형이 많이 있고요. 서울 지역은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어요. 올해까지는 그 말이 100%고 한 90% 이상 맞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교과 전형이 딱 한 군데 대학 빼고 전부 다 생겨요. 그 한 군데 대학이 어디냐면 서울대.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여전히 없고요. 나머지 대학은 내년에 전부 교과 전형이 다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다 뽑기에 의무화되고 약 10% 전. 그 대학의 정원의 10% 이상 뽑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보시면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보이시죠? 다음 거 봐도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집 인원이 있는데 보시면 대부분이 교과 100 있고요. 고려대만 서류 20%, 동국대 서류 60%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도 교과 전형인 거는 교과가 몇 프로? 50% 이상이니까. 그래서 교과 전형입니다. 서류는 뭐 어떤 데는 서류를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대학은 그 출결이나 봉사할 때 있고 고려대 같으면 서류를 다 보는데 생활기록부 전체. 그런데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천을 받아야 돼요. 대부분 다 추천을 받는데 제한이 없는 데도 있어요. 추천 무제한. 그다음에 인원수 제한이 있는 데도 있고. 근데 학교마다 고려대 같은 게 이번에 제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4%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0명이라면 8명을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얼마나 4만 명이니까 4%만 16,000명이 고대에 추천받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6,000명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왜 그거밖에 안 썼을까요? 10,000명은 어디 갔을까요? 고려대 가고 싶잖아요. 안 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내신은 좋은데 체제를 못 맞추면 불합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지만 이 대학은 뭐가 더 중요해요? 체제를 맞출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못 맞추니까 16,000명 거의 10,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을 못한 거예요. 평소 때 모의고사 치시겠죠? 그거 가지고 유출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수능이란 건 어쨌든 우리 3학년 11월 보통 셋째 주니까 그죠? 코로나가 없다면 그때 한 방으로 결정나는 거니까 그 될 때까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를 모의고사로 따져봐야 되는 거고 최저학력이 되는가 안 되는 걸 확인해 보셔야 원서를 쓸 수 있는 거겠죠. 최저학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최저학력이 있는 데가 들어가기 쉬울까요? 없는 데가 들어가기 쉬울까요? 있는 데가 들어가기 쉽죠. 없는 데는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높죠. 있는 데는 내신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부 추천 전형에 교과 전형이 있었거든요. 올해까지 교과 전형이 제일 높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미래자동차공학부 작년 1단계 합격자 내신 성적이 1.00이 올 1 받아야 합격을 했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고려대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이 이제 됐을 때 작년에 실제로 펑크난 미달난과도 있었어요. 미달났다는 건 지원을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원을 했는데 체제를 못 맞아 다 떨어졌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 그럴 경우는 잘 없겠지만 9등급이라도 추천받아 썼다면 합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저학력이 이과가 중요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고려대가 작년까지는 단계형이었어요. 1단계 3배수 통과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올해는 또 5배수 단계형이 아니고 일괄이에요. 교과도 합치기. 그래서 1단계 떨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수능 최저 맞춘 아이들이 훨씬 더 좀 더 유리해졌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고려대도 아마 1단계 뽑아갔는데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다 못 뽑으니까 아마 일괄로 바꾼 셈이겠죠. 이런 것들이 다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서울 지역 대학을 갈 때 과거에는 수능이나 종합이나 논술밖에 안 된다 했지만 이제는 교과도 되는 거예요. 내신 성적만 열심히 애가 잘 받으면 만약 수능도 잘 안 나온다면 최저 없는 데 쓰시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높은 데 연세대 5%인데 최저가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서울대만 종합이고. 그럼 연세대는 1단계에서 무조건 통과하느냐 마느냐는 뭐 가지고? 내신 성적이 무조건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러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2단계에서 면접을 또 잘 봐야 되겠지만 그건 따져놔서 그 다음에 이렇게 최저가 없는데도 분명히 존재하고 최저가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서 내신이 좋으면 소위 말로 꽃놀이 패라 그러겠죠. 다양한 패를 들고 어느 대학을 쓸 건가를 정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신만 좋은데 최저를 못 맞춘다면 어쩌면 또 고민이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모든 게 교과가 다는 아니다. 라는 거를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하셨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다 정해요. 고등학교면 학교 운영위원회 다 있잖아요. 그죠? 뭐, 거기서 어떻게 우리 뽑을 것이다. 내신 성적을 뽑을 것이다. 예를 들면,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 중에서 내신 성적 준을 할 건지, 그런 거 무시하고 내신 성적 할 건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 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요. 고등학교만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추천위원 다 합치면 전교생 범위를 다 넘어서요. 그래서 추천을 어디라도 뭐 받고자 하면 못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문제 내신이 좀 안 좋은데 중위권 이하인데 추천 받아봐야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신은 좋아야지 받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되셨나요? 여기 추천인 정해놨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10명 이내.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고등학교당 제한이 있잖아요. 한양대 같으면 11%, 200명이라면 22등까지 이런 식으로 다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합치면 200명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추천을 공부 잘하는 애한테 몇 장 줄 거냐, 한 장 줄 거냐, 2장 줄 거냐, 4장 줄 거냐,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모든 게 다 학교에 위임돼 있어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물론 결정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데 교장선생님도 학교 운영위원회 뜻을 따라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들으면 진로 선택 과목은 거의 과목마다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작은 학생들은 7, 8개, 많으면 뭐 10몇 개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울대 같으면 진로 선택 과목 일정 개수 이상을 해야지 돼요. 하면 가산점을 주는데 당연히 가산점을 다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손해인 거겠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교육과정상 안 들을 수 없는 거죠. 다 듣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부산대는 성취도 높은 3과목을 자동 반영해줘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게 인문이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건 자연. 그래서 3과목 A가 0.5, B가 0.3, C는 0.1 이 정도 가산점이 거의 가는 경우인데 큰 의미가 없는 게 대부분 학생들이 아까 보셨지만 성적표 보셨잖아요. A 받는 비율이 90%, 80%, 70% 이렇게 되면 부산대 최장력이 있으니까 부산대 갈 정도의 수능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면 A를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되니까 그럼 부산대 같으면 진로 선택 과목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고려대는 성취도 ABC와 각 분포 비율에 1등급 구등 변환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려대가 어떤 학생이 A 고등학교에서 A 등급을 받았어요. 국어 생활에서 받았는데 그게 90%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1.9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B 학교는
국어 과목에서 1등급이 A가 10%예요. 그럼 이 학생은 몇 등급? 1.1등급. 이렇게 하는 데서 이제 많이 주지 말라는 의미인데 고대에서는 뭐 그런데 성적 부풀리게 하지 말라는 말인 것 같은데 고대는 그렇지만 나머지 대학은 그렇지 않아요. 부산 지역 대학은 특히 A만 받으면 점수가 똑같아요. 몇 프로인지 이렇게 따지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아마 선택을 선생님이 하시겠지만 인위적으로 90%, 80%를 제한하지 않고 충분히 성적을 낼 수 있을 만큼의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지 않을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통 30, 일반 50, 진로 20 이렇게 한대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 20, 15, 10 이렇게 변환한대요. 그러면 A가 20점, B가 15점, C가 10점이면 이 극간 차이가 5점이나 되잖아요. 그럼 차이가 좀 있다 보셔야 되겠죠. B 한 개 받으면 타격이 좀 당연히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고 서강대는 성취 등급 과목 아까 등급 나오는 거 80%의 성취도 과목 성취도 과목 100점 이거는 그거 ABC 합산해가 100점은 나올 건데 성취비를 100분위로 환산한다 그랬어요. 그럼 아까 혹시 A가 90%면 100분위가 당연히 나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간다.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이 학교 좀 특이한데 일반 선택 과목을 80%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20% 정성평가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2를 애들이 하기가 싫어해요. 자, 보통 자연계열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했는데 선생님 너무 어렵게 내고 선택을 많이 해서 등급이 잘 A, B, C가 했을 때 비율이 잘 안 나왔어요. B인데 그래도 얘가 물리2 했으니까 뭐 B도 점수를 좀 잘 주겠다. 이런 식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말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담 못 드리게 어쨌든 정성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놨고요. 한양대는 진로 선택 3과목, 3과목 반영할 건데 어떻게 할 거다는 말은 없어요. 3과목이니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10점을 줄 건데 어떻게 할 거다를 이제 말은 안 해놨고, 근데 크게 갑자기 확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고. 부산 지역의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은 2과목 아니면 3과목을 보통 반영하는데 A, B, C일 때 A가 몇 점, B가 몇 점, C가 몇 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 대학 가더라도 A를 어느 정도 뭐 2과목, 3과목밖에 안 보기 때문에 받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내신 성적 부담은 크게 안 가지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극단적일 수, 아주 극단적 케이스라면 1학년 1학기 2학기 때 올 1을 받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를 전부 다 진로 선택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이 올 1로 끝난단 말이죠. 그것도 대학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수능을 거의 포기한다는 말이든가 아니면 수능을 따로 하겠다 말이든가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건 있겠죠. 1학년 때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이라면 가급적 뭐 등급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을 늘리려 하지 않고 줄이려 하겠죠. 만약 일반 선택 과목을 보통 한 학기에 8과목, 9과목 정도 배우거든요. 그걸 일반 선택으로 다 채운다면 한 학기에 시험 과목이 9과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을 최대한 늘리고 일반 줄인다면 부담이 있는 과목이 2과목, 3과목밖에 없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같은 학년인데 어떤 아이는 2과목 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9과목 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의미. 그래서 등급을 따기 위해서 과목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하냐, 작게 하는 게 유리하냐는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왜 의미가 없냐면 그 아이가 1학년 때 어떤 상황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게 더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다음 데이 포털 어디가 이제 활용법 이렇게 물으셨던데 기본적으로 이건 다 한 번씩 다 보시겠죠. 워낙 공부가 많이 돼 있을 건데 그냥 보시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은 대입정보센터에 가면 정보가 다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정보를 못 구한다 하시는 여기 가면 들어있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전략자 들어가셔가지고 대입 전략 자료실을 보시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자연 검색을 쭉 해가지고 클릭해 보시면 많은 것들이 다 나와요. 아까 의예과를 관심 있어 하는 부분 계시던데 의예하고 딱 찍으시면 한의협치에 의해 전부 전국에 있는 모든 의예에 관한 내용 다 나오거든요.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한 거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죠? 어디가에는 모든 대학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세하게 알려면 대학교 입학처 거기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여기
전형 평가 기준 결과 공개 있죠.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신설된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전년도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몇 등급인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 공개가 안 돼 있다 하시는 게 정보를 안 찾아보셔서 그런 거예요. 예,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 학생부 종합, 교과, 수능 위주의 점수가 다 나와요. 어떤 걸 보고 어떻게 뽑고 뭐 했는지도 다 나와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전년 전형 결과 있잖아요. 여기 딱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물론 끝자리 소수 둘째 자리에서 안 보일 뿐인데 50%, 70% 범위값에서 70% 정도 되면 보통 안정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교과 전형일 때고 이거는 서울대학 기준인데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럼 이쪽 내신 가지고 무조건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이거면 낮아 붙을 수도 있고 좋아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선 아이들이 근데 보통 주로 온다라는 거 정도는 아실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아시고 이제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가시면 상담이 참 짧게 좀 빨리 밀도 있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전혀 감 없으시고 가시면 상담이 좀 늘어지고 시간 안에 다 못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환경이 다 아시고 가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또 수능 위주 전형 이게 정시거든요. 클릭하시면 이 대학의 정시 점수가 몇 점인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시에 이 정도 받아야 가는구나. 그럼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때 이 정도구나. 그럼 맞출 수 있겠다 없겠다 해가지고 유추해 보시고 수시에 써야 되겠구나 말아야 돼 고민 결정해 보시면 되죠. 이게 결정이 아니고 이 정도 아이구나 우리 아이는. 그러고 이제 다음 사람한테 가시면 더 밀도 있는 자료를 받아보시고 상담이 깊어질 수 있겠죠. 이제 이게 들어가시면 이제 아까 그 자료를 클릭해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뽑고 수능 최저가 어디고 그다음에 상담을 해보니 그 프로그램에서 한 2.6등급이 됐더라. 이게 결과거든요. 그럼 이게 있으면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럼 서류 뭐 볼까? 면접은 어떻게 볼까? 날짜는 언제일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보실 때는 아까 그 자료 방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가 많아도 우리 아이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어머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아이 내신이 어떤 게 알아요 하면 여기 성적 분석이 보이시죠? 이 성적 분석 클릭하고 탁 들어가서 학생부 성적 입력할 수 있어요. 성적 다 입력하시고 모의수능 다 입력하시면 시즌이 되면 이제 지금은 우리 아이들 걸로 안 돼 있어요. 지금은 3학년으로 돼 있으니까 내년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 걸로 세팅이 딱 될 거예요. 그럼 넣어 보시면 아, 이 정도 성적으로 대학이 갈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가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아요 절대. 어느 정도 유추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성적을 다 넣으세요.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가 여기도 보면 대입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홈페이지 보면 상담란이 있어요. 여기다가도 글도 올리셔도 되고 전화도 하셔도 되고 그러면 기본적인 상담도 다 해주시고 그래서 어디가에 들어간 우리 아이 성적이 어느 대학 기준 내신 얼마입니다. 이렇게 만약 상담사님한테 전화를 하시면 그 선생님이 바짝 긴장하시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또 상담을 잘 해줄 수 있죠. 근데 우리 아이 내신이 잘 몰라요. 이렇게 나오면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 정보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입 입학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를 잘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자료를 찾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한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보다 더 정확한 자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들어가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깜깜이 전형이다. 잘 모르겠다 이래 있는데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대학들은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안내서를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탑재를 해놓게 돼 있어요. 다 탑재가 돼 있다는 거. 들어가서 보시면 책들이 전부 있다는 거. 학교마다 성향이 당연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향이 어떻게 다른가도 비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대 거를 이제 들고 왔는데 부산대 들어가시려면 부산대 입학처라고 치시면 되겠죠. 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료실 있어요. 들어가시면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이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대가 이렇게 아이들을 평가를 한대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학업 역량은 준비도 15, 지적 탐구 능력 25%, 잠재 역량은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평가를 할 거다. 그럼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인성이 아주 좋은 아이인데 학업 역량이 조금 떨어진다. 부산대에 안 맞을 수도 있는 아이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대학 준비대가 뭐냐? 뜬구름 소리가 아니고 이런 거 본대요. 지정 교과별 학업 능력 노력 결과. 각
학과마다 우리 과는 무슨 과목을 더 중요시해요 하는 게 다 발표돼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거 있고 이런 거 본다. 과목 등급도 보고 석회율 변화 추이도 본다. 교과 발달 사항 보고 학적 변동도 보고 행동수 조각이 본다.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면 우리 아이 생기부에서 이게 좋다. 그럼 대학생들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이거는 만약에 특목고에 있다가 일반고를 갔다. 혹은 특성화에 있다가 일반고를 왔다. 그랬으면 학교급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럼 내신 변화가 상당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같은 학교에서 5등급 받다가 1등급 받는 참 어려운 문제일 건데 만약에 특목고에서 5등급 받다 이어가서 1등급 받기는 또 쉬운 일일 수도 있고요. 특성화에서 1이었는데 일반교에 와서 4, 5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성격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을 때 학적 변화가 있는 가 없는 가 그냥 확인해 본다는 차원이죠. 이게 뭐 전화가 왔다고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적 탐구 능력은 여기서 본다. 수상관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가. 그럼 여기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아이는 부산대에 맞는 아이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적혀져 있어요. 네. 음, 음, 음. 학업우상 비중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머니? 보통 학업우상은 내신 성적으로 따지면 1등급 정도 받을 건데 1등급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학업우상 당연히 받은 걸 거잖아요. 만약에 상을 2개 있는데 학업우상이 있고 만약 영어 말하기 대회가 뭐 있다. 그럼 당연히 영어 말하기 대회 넣는 게 낫겠죠. 뭐 우리 아이가 생물학과 갈 건데 생물 우수상이 있다. 아마 내신 등급 1등급일 거잖아요. 그거 안 넣어도 내신 등급 1급이면 아 좋구나 라고 하겠죠. 그 학업 우수상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아이들 기분에는 참 좋은 거예요. 상을 받았으니까. 대학 갈 때는 그게 엄청난 위력이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등급이 표시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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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지금 3학년까지는 수상이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상이 하나로 줄었잖아요. 하나로 줄인 건 뭐 때문일까요? 모든 학생들한테 하나를 줄였다는 건? 수상의 비중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교과 활동 속에서 녹여내는 거고 원래 수상을 하게 되면 세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생활기록부 수상남 빼고는 어디에도 적을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이제 수상남밖에 못 적으니까 그럼 100명이 참가했는데 최대 20%까지 20명은 받는데 80명은 상을 못 받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생기부에 아무데도 못 적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부러 상을 없애고 100명이 다 참가한 걸로 바꿔서 생기부에 적으려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상이 양적 실적으로 얼마나 이제 있는가는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숫자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3학년 아이들 영향을 받았을 거고 당연히 이해가 그렇게 감안하고 평가를 한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2학년들이 2학년 1학기, 2학기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다. 그래서 잘 좀 부족하다. 예년 지금 만약에 3학년들이 재수하게 된다면 얘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같이 보진 않겠죠. 그런 건 충분히 감안을 해줄 것 같아요. 뭐 올해 하면 그 내년이 아니다 이렇게는 아니고. 그건 원래부터도 어떤 학교는 상을 100개 주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10개밖에 안 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학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학생부 종합제는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면 그 대학 입학처 들어가셔가지고 그 대학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보시면 돼요.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도까지도 이렇게 다 전부 제시가 돼 있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국문과 갈 거다. 뭐가 중요하냐? 국어, 영어, 사회. 이 과목이 특히 내신이 좋아요. 평균이 3인데 국어, 영어, 사회만 평균이 1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수학으로 1인 아이보다 국어로 1인 아이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경영학과 한번 보시겠어요? 부산대인데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대학은 뭐가 없어요, 어머니? 수학이 없어요. 국어, 영어, 사회가 더 중요하대요. 근데 우리 아이는 상대니까 경영학과 가려면 무슨 과목이? 수학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경제학과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학이 들어가 있어요.
경영학과하고 경제학과하고 다른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수학 성적 좋으면 경영학과, 문과 기준으로 수학생 안 좋으면 경영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경영학과는 당연히 사회 리더가 될 거면 조직 운영 이런 거에 더하면 사회학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경제학과는 학문적 요소가 강하니까 뭐 이적분 하려고 그러면 수학적 요소가 더 강해야 되니까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상경 계열이라도 다를 수 있는 거겠죠. 관광 컨벤션 학과는 아마 관광이니까 외국어 능력이 더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국어 빠지고 영어가 있고 사회가 들어와 있고. 다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를 아시고 가야 되겠죠. 그럼 이게 다르다는 거는 이 학교에서만 그렇고 다른 학교 가면 당연히 또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건 충분히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서 근데 아마 제가 이제 인문계열 같은 기준으로 하면 수학이 아니고 사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 이런 대학이 많아요. 그런 걸 잘 판단해 보시고 지원해야 되고 같은 내신 등급이라도 어떤 아이는 수학이 더 잘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사회가 더 잘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학업 역량에서 평가를 다르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보셨죠? 지정하는 과목에 대해서 어떤 그 내신 성적을 보이는가 중요할 때 경영학과 가라 있는 수학보다 사회 성적이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작년도에 전형 결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신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만 가지고 평균을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교과 이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고 SD가 표준 편차라는 거거든요. 보통 여기다 이거 더하면 거의 끝 쪽에 있는 아이들이라 보시면 될 건데 이 정도에서 내신 성적이 나왔더라. 근데 이것만 보고 와 덜컥 올해 완전 썼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작년 성적인데 작년에는 학생부 종합제 부산대가 3과목 7이었어요. 인문계열 기준으로. 자연계는 수학 포함 2과목 5.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문계열이 2과목 5로 바뀌었거든요. 3과목 7하고 2과목 5하고 어떤 게 더? 2과목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2과목을 버려도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최저 맞추기 훨씬 더 쉬워졌잖아요. 그럼 이 내신 성적은 더 좋아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변화까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입시에 어려움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 성적도 봐야 되고 인원수도 봐야 되고 경쟁률도 봐야 되고 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를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담임쌤하고 상담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산 지역 이제 의예는 의예과 물어보신 분 있어서 이제 했는데 의대를 관련 학생들은 요즘 이제 의사 뭐 의대생들 국시 거부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부산대가 이제 마음을 확 바꿨더라고요. 부산대 보시면 제가 지역 인재를 꼽아는 지역 인재 전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지역 인재 전형? 지역 인재 전형이 뭐냐면 부산, 울산, 경남 아이들만 쓰는 전형이에요. 만약에 경북대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뽑으면 대구하고 경북 아이들만 쓰는 거예요. 그 지역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걸 지역 인재 전형. 그 지역의 우선 아이들을 서울로 안 뺏기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인데 의대에서 지역인재를 엄청 뽑아요. 보신데도 지금 엄청 76명 중에 35명이고 동아대도 51명 중에 40명. 뭐 농어촌까지 빼고 나면 실제로 이거 9명밖에 없는 거예요. 부산대도 보시면 더해요. 125명 뽑는데 지역인재로 80명이나 뽑는 거예요. 인제대는 28명인데 인제대는 전국에 병원이 흩어져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인재로 전부 교과로 다 뽑잖아요. 부산대는 종합으로도 뽑고 논술로도 뽑고 지역인재로 다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무슨 전형? 지역인재 전형. 왜? 부산, 울산, 경남 아이들밖에 안 쓰니까. 이런 데를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수시에 원서를 몇 장 쓸 수 있어요? 6장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의대를 가고 싶은 아이는 부산 지역 의대만 해도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지역 인재만 써도. 이렇게 쓰시면 의대 가기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지죠. 경북대에 교과 전형 가는 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다 붙어야 되니까. 여기는 부산 아이들만 붙는 거예요. 최저학력이 좀 다 세죠. 상당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개 이런 의미거든요. 그다음에 세계합 4. 근데 확통이 가능하다는 거. 확통이라 보통 지금 아이들은
인문계열이라고 보통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고신대 의대는 인문 아이들도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내신 성적은 평균 0.5점 감점. 그럼 1등급 받은 아이는 내신이 1.5등급 되는데 쓰기에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 동아대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1개, 4개 합육. 4과목을 다 하는데 6이에요. 부산대는 국수, 영, 과탐 2개를 다 보고 3개 합 4에 한국사 4등급. 인제대는 이렇게 영어 2등급.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4개 대학들 중에 최저학력이 제일 어려운 대학은 어디일까요? 최저학력이 제일 센 대학.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차이가 커요. 어디가 제일 어려울까요? 인제대도 어려운 편이에요. 제일 쉬운 데는 어디예요? 어디? 동아대가 쉬울까요? 고신대가 쉬울까요? 4개 합육 1122. 여기는 어떻게 돼요? 112잖아요. 그죠? 여기 당연히 쉽죠. 왜냐하면 여기는 112 받고 3 받아야 되고 4 받아야 되지만 여기는 112 나와야 되니까. 제일 쉬워요. 그 다음 여기 2개는 3개 합 4. 여기는 근데 탐구 2개예요. 여기는 3개 합 4인데 영어 또 따로 해요. 영어 빼고 나서 이렇게 맞춰야 돼. 근데 2개가 비슷한데 따져보니까 여기가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할 이유는 저희들이 나중 되면 이제 3학년 되면 모의 성적을 다치면 저희들이 이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성적을 분석해서 학교로 백데이터를 넘겨드리거든요. 그때 각 대학 전형에 이 뭐 예를 들면 동아대, 의대 몇 명이 맞췄는가를 다 계산을 하고 부산 지역 아이들이 몇 명이 계산을 다 해보거든요. 제일 인원수 작게 나오는 데가 부산대. 그 다음이 인제대. 이런 순위. 그래서 부산대 최저 맞추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과탐 2개. 2, 3 받으면 2.5등급이잖아요. 그럼 2.5등급이에요. 그럼 이게 그대로 2.5, 2.5는 거의 3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최소한 과탐이 1 받으려면 1, 1이 나와야 되고 1.5, 1, 2도 2고 2, 2도 2고 2, 3은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과탐 2개와 1개는 편차가 아주 큰 상황이에요. 그렇죠. 부산시, 그다음에 울산시, 경남에서 하루라도 그 지역이 아니면 지원 자격이 없어요. 농어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인재도 하루라도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상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아이들은 유리하다. 전학을 갔다든가 늦게 왔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대구에서 3월 3일 날 만약에 전학을 왔어요. 안 돼요. 입학하는 날 와요.부터 졸업식까지 다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말고 또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부산, 울산, 경남이들이 쓸 수 있는 의대가 있어요. 경상대 의대, 인주, 그다음 울산대 의대. 이게 다 지역 인재로 다 가능해요. 물론 울산대 의대는 워낙 작게 뽑아서 좀 그렇지만 경상대 의대까지 하면 부산 지역에 의대가 생각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충분히 지원해 보시도 괜찮다. 네. 약대. 어머니는 의대 보내고 싶어요? 치대 보내고 싶어요? 약대 보내고 싶어요? 그래요? 보통 그럼 치대가 높아요? 의대가 높아요? 어머니? 비교가 안 돼요. 의대 다 끝나고 서울대 의대 치대 나와요. 서울대 치대가 옛날에 이 학교 가고도 등록 안 하는 애 엄청 많았어요. 다 어디 갔냐면 연대 의대나 뭐 성균관대 의대 갔었겠죠. 다 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의대 끝나고 치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대하고 수의하고 어디 가실 거예요? 치대 가겠죠. 수의하고 한의학은? 한의에 보통 가겠죠. 그럼 한의하고 약대하고는? 한의대 가겠죠. 약대는 제일 밑이죠. 근데 그 제일 밑이라고 엄청 낮은 게 아니겠죠. 뭐 의학계열권에 들어갈 건데 그래도 약대가 낮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중앙대가 약대 교과된 최저학력을 4개 5를 잡았더라고요. 4개 5 맞나? 4개 5 맞죠. 1, 2. 그 정도면 지금 부산대 의대하고 비교했을 때 더 세다고 할 수도 있죠. 그 정도가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약대예요. 비교급이 3대 1 나는지 모르겠고 탐구가 하나이지만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낮지 않아요. 근데 부산에는 약대가 2개. 부산대 의대, 부산대 약대하고 넘어오기로 했어요. 그때 원래 4월달에 발표할 때는 안 넘어온다 했는데
전국에 5개인가 안 넘어온다 했다가 못 이긴 거겠죠. 다 넘어오기로 했는데 늦게 해가지고 아니 인원 조정을 안 했더라고요. 무슨 전형이 몇 명 뽑는다 그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 넘어올 거고 경성대학대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최장력은 부산대도 고민이겠지만 의대까지는 못 올리겠지만 적어도 한 치대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부산대 의대하고 치대하고 최장력 엄청나게 차이 나요. 문과 1등, 약대에서 문과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저는 안 받을 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은데. 뭐 경성대 약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 모르겠지만 부산대 약대는 문과 안 받아요. 근데 문과 안 받는다는 의미는 문과가 없으니까 수학을 확통치고 사탐치 나이는 안 받는다겠죠. 미적이나 기하치고 과탐을 쳐야지 지원이 가능할 거라는 거. 그건 당연한 그 기본일 거예요. 아니요. 최저학력은 수능으로 뭐 확인하는 거잖아요. 얼마 나올지 우리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얼마 나올 거라 그냥 미리 위로 짐작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를 정성스럽게 쳐서 평균 성적이 얼마큼 나오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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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나와봐야 아는 상황인데 사실은 3학년 성적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1학년 성적은 사실 분석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어떨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2학년에 지금 수능 성적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그냥 국어 이렇게 돼 있지만 선택 과목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아직 그렇게 안 풀리가 안 돼 있고 수학이 더 문제인데 확통, 기하, 미적, 세가로 나눠져가 시험을 쳐야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3학년 돼봐야 정확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뭐 어렵고 힘들겠지만 또 11월 때 또 모여 칠 거잖아요. 칠 때는 가급적 만약 학교 못 가고 온라인을 치더라도 시간이나 이런 걸 계획을 잘 맞춰서 한번 쳐볼 수 있게 연습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이런 상황들은 뭐 우리 아이만 그런 상황이고 다른 전국의 많은 학생들도 좀 그런 상황이니까 나만 불리하다가 아니고 다 불리하다. 뭐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음. 글쎄요. 크게 뭐, 와, 이게 확 떨어졌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어떻게 되냐 문제가 아니고, 절대 인원수가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신문에서는 재유생이 엄청 늘었다 했잖아요. 재유생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재학생이 더 많이 주니까, 상대 비중은 재수생이 는 거예요. 그럼 재수생들은, 모르겠 재학생들은 등급 잘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근데 총 인원수는 너무너무 줄었어요, 지금. 대학 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 갈 수 있어요. 어떤 대학 가는 건 문제일 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고, 우리 아이들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거고. 그 부분의 문제인 거지. 대학 가는 게 지금 문제인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과목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건데, 고신대는 내신 반영할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보든가 과학 보든가 아까 인문계를 칠 수 있다 했잖아요. 사회 볼 수도 있고 과학 볼 수도 있고 또 진로 선택은 한 과목 A, B, C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1단계 교과 100%로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는 거예요. 동아대는 올해까지 면접이 있어요. 근데 면접이 이제 폐지가 돼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모두 보는데 A1, B3 이렇게 가거든요. 80점 이상 웬만한 학교 다 받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도 큰 의미 없을 것 같다. 근데 과목 반영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1등급으로 해준다. 그러면 공화대 같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좋을까요? 진로 선택값을 엄청 많이 학생은 유리하겠죠. 일반 선택해서 2등급 받는 것보다 진로 선택하면 1등급 반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면 동아대 의대를 목표하는 학생이라면 진로 선택을 엄청 듣는 거예요. 그럼 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이렇게 꼼수인지 작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려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신대 갈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을 한 과목밖에 안 보니까 의미가 없지만 동아대는 의미가 그러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1등급으로 바꿔준다니까. 부산대는 진로선 3과목 보는데 점수가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딱 3과목 보고 교과 100% 면접이 없어요.
인제대 같은 경우 면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최장력이 올해 처음 생겼어요. 작년까지 최저가 없다가. 그럼 이제 입시 변수가 너무 커지는 거겠죠. 그 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담임선생님들한테 가시면 왜 좋냐면 담임선생님 이런 프로그램을 다 들고 있어요. 작년도 화면에 숫자들 보이시죠? 보시면 2019, 20, 21 비교를 다 할 수 있고요. 모집 인원은 똑같았어요. 최저학력도 쭉 비슷하게 있어요. 합격선 이렇게 있고 19, 18을 다 비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합격 1.2란 말은 최초 합격이 1.2에서 끝났단 말이고 추가 합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불합격이 있어요. 불합격 1.00인데 불합격이에요. 왜 불합격일까요? 1단계를 통과했겠죠. 당연히. 근데 불합격은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최저 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의대는 최저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 1.2가 최초인데 1.09가 뒤에 있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학생부 100일에 지금 2단계가 면접이 있는 거예요. 면접에서 점수가 뒤집힌 거죠. 의대에는 면접의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걸 파악하시면 이 정도권에서 1.40 이게 산술적으로 하면 뒤에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간 소문 1.5, 6 정도까지 갔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1.5 받는 방법은 간단하게 좀 웃기지만 1, 2, 1, 2, 1, 2, 1, 2 받으면 1.5였던 거예요. 그리고 최저 맞추면 고신대 의대를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정시에 의대 가는 것보다 수시에 의대 가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죠, 상대적으로. 그랬었어요. 동아대는 8배수, 5배수에서 8배수로 바꿨어요. 왜 5배수에서 8배수로 바꿨을까요? 1단계에서 5배수 뽑다가 8배수로.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돼요. 도망 다 가는 거예요. 실컷 뽑아놨더만 다 도망 나가서 결국 다 못 뽑은 거예요. 동아대 의대 붙고 부산대 의대 붙으면 다 부산대 의대로 가버리니까 뽑아봐야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배수를 뽑는 거는 수능 결과 나오기 전이에요. 8배수 뽑아놨는데 5배수 뽑아놨는데 최저 맞춘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못 뽑는 거죠. 그러니까 8배수.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최저 맞춘 아이가 그만큼 작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의대 가는 데는 뭐가 중요해요? 최저 맞추는 게 중요해요. 20명에 30명 이게 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인원이 1.44. 고신대나 동아대나 비슷하죠. 이렇게 필요했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 1단계 최초 합격자 1.42였잖아요. 근데 지금 추가 합격 1.11이잖아요. 0.3등급 차이 나는데 얘는 최초고 얘는 추가예요. 이렇게 된다면 면접의 영향이 상당히 컸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면접이 내년부터 없어요. 그럼 이런 숫자 역전은 없는 거죠. 그럼 내신 성적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거게 되겠죠. 인제대는 물어보셨던데 변수 예측이 제일 지금 어려운 대학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까지는 최저학력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최저학력이 생겼어요. 근데 내신을 보는데 국어하고 수학하고 과학만 본대요. 국어, 수학은 전 과목 보고 과학은 딱 2과목만 봐요. 그러면 영어 말아먹은 아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과학도 딱 2과목만 잘 치면 되는 거라서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최저까지 생겨서. 그래서 이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저가 반영 안 되던 거였으니까. 너무너무 내신이 높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내신 성적 근처는 숫자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왜냐하면 최저가 부산대 다음에 고신대 의대였으니까. 부산대 사례를 보시면 이 정도 됐어요. 부산대가 이런 내신이 있다는 게 믿겨지셔요? 2.5631. 왜 이러냐면 이게 올해 게 아니고 작년 거래 했잖아요. 2020년대. 보시면 필수 응시가 최저가 엄청 셌었고요. 서류 100이었어요. 서류로 뽑았어요. 학생부 종합. 최저가 너무 세니까 나머지 최저를 다 못 맞춘 거예요. 싹 다 떨어지니까 DI 최저 맞추고 깔려서 올라간 거예요. 합격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부산대가 아까 보셨지만 교과로도 뽑고 종합으로도 뽑고 논술로도 뽑잖아요. 이때는 종합으로만 뽑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대 의대가 엄청나게 지역인재를 많이 뽑으니까 부산에서 의대 의사를 하겠다면 부산 애들 충분히 노려본 게 좋죠. 많이 뽑아주니까. 그래서 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줄고 대학들은 잘 안 없애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줄었어요. 더 줄 가능성인데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안 봤는데 논술 전형이 올해 같은 경우에 연세대는 100대 1이었어요.
높은 과는. 평균이 75대 1인가 그렇고 높은 과는 150대 1이고 그거를 뭘로 가지고 기준, 최저도 없거든요. 내신도 없고, 뭐 내신도 큰 반영 비율이 없고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 물으면 답 드리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이 전형이 인문 기준으로는 거의 6, 70대 1이고 자연 기준도 4, 50대 1은 가요. 그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이거 빠뜨려가지고 지역 인재가 2020년 118명이었어요. 이 결과값 나왔을 때. 올해 123명이에요. 5명 늘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갈 때 183명이에요. 엄청 늘었죠, 지역 인재로. 의대 갈 거면 딴 데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서울 가겠다는 생각만 버리면 의대 학교 가기. 지금 올해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거의 50% 이상 늘었잖아요. 충분히 지역 인재로 쓰면 의대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나아요. 제가 다른 전형을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쓸 이유가 없어요. 부산 아이들은. 기타 이제 거의 맞춰가는데 이게 이제 성적표예요. 수능 이제 언제 나올 거 이게 6월 모의고사 평가원 칠 거 6월 9월 수능에 이게 나올 거 우리 아이들 수능 성적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아이들하고 달라진 거면 한국사는 똑같아요. 절대평가. 근데 국어가 이제 합법과 장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택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공통 과목 문학하고 제가 한 기억은 어쨌든 그 과목들이 공통 과목으로 74점, 76점.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24점 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해야 될 거고 역시 이거는 거꾸로 74대 26 이렇게 해서 나올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한 줄이에요. 지금은 수학 같으면 수학 가 치고 나 치면 두 줄이잖아요. 소위 말 인문계열은 수학 나하고 자연계는 수학 가잖아요. 따로따로 나왔어요. 성적이. 근데 이제는 선택 과목은 있지만 줄을 한 줄로 세울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수학 이렇게 시험 치고 있잖아요. 2학년인데 원래대로 작년 같았으면 수학과 수학나 분리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 문과 아이들 같으면 수학을 이과보다 상대 조금 못한다 치면 못하는 문과 아이들이 좀 모였으니까 수학 등급을 그래도 1부터 9까지 나왔을 거잖아요. 자연은 잘하는 애들끼리만 조금 모여가지고 1구니까 상대적으로 내신 수학 가의 성적은 좀 떨어질 거고 나는 조금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받았겠죠. 이제 뭉쳐지는 거예요. 합쳐서. 그럼 수학, 미적, 확통, 기하를 같이 따로 쳤지만 줄을 한 줄로 세우게 되면 결국 지금하고 수학 성적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구분 없이 가는 거고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이 비슷하게 간다면 자연계열 쪽 갈 아이들은 아무래도 모집단이 늘었잖아요. 수학이 원래 수학 가로 치면 15만 명 쳤거든요. 15만 분의 4%가 1등급이었는데 이제는 45만 분의 4%가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학의 1등급 숫자가 가에서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건데 그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소위 확통 치는 아이보다 미적이나 기하 치는 아이들이 들고 갈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자연계 수학 등급은 상대적으로 조금 받기가 쉬워졌고 거꾸로 얘기하면 인문계열의 수학은 등급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죠.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수학 때문에 최저학년을 맞추기가 자연계열이 쉬워졌다는 거고 인문계열은 최저학년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최저학력이 올해하고 똑같다면. 그래서 최저의 변수가 상당히 생긴 거겠죠. 인문계열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금 불리해진 상황이고 자연계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상황이어서 아마 대학들이 조정을 조금씩 한 것 같은데 부산대도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올해 같은 인문 기준으로 세계합 7인데 사탐이나 과탐이 2과목 평균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사탐 1과목이더라고요. 조금 쉽게 하는 이유가 그만큼 최저 등급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뭐 그렇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결과값이 내년하고는 또 엄청 달라질 거예요. 이유는 이 수능 영향력이 최저학력 없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최저학력 있는 데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정시 점수 당연히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수능 점수가 수학이 특히 예년하고 많은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국어는 뭐 화작 하나, 뭐 언어의 매체 하나 그거는 똑같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수학 같은 경우 변화가 상당히 클 것 같고요. 탐구는 이제 사탐, 과탐을 옛날에는 인문은 사탐, 자연은 과탐 이렇게 두 개 지금 이제 한경이 섞어서 쳐도 돼요. 그랬고 아랍어 같은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아랍어를 치는 게 상당히 많이 줄겠죠. 배우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쭉 바뀔 겁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만약 학생부 종합전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 갈 거고 공정성이 우리 사회 제일 화두기 때문에 공정성 강화 쪽으로 갖고 해서 기장목이 축소된다는 건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들을 자꾸 배제해 나간다는 의미예요. 수상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줄였다는 의미고 소논문 기재가 안 되고요. 수상경 대입자용 제한인데 한 개씩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대학마다 상을 다르게 넣을 수 있나요? 아직 그게 발표가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수시 원서 접수할 때 수상을 넣게 될 때 대학마다 다 다르게 세팅이 되면 상을 많이 받은 그게 될 거니까 아마 한 개 넣으면 거의 변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예측인데 결정은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도 기재가 제한. 근데 이제 하나밖에 못 쓰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많이 줄어듭니다. 네. 교사 추천서는 없고요. 세특 기재 이런 것들이 있고 고교 프로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소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작은 학교, 많이 써준 학교에서 우리 학생의 능력이 아니고 학교의 능력으로 가는 걸 차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정시 40%라는 거에 자꾸 매몰되어 있으시는데 정시 40%는 서울의 16개 대학만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부산 지역은 여전히 수시 85%, 정시 15%밖에 없어요. 근데 정시 수시 때 다 못 뽑기 때문에 정시 2월 되면 한 30%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40%이다라는 거. 논술 위준을 폐지하라고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대학교는 폐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계속 줄여갖고 연세대 같은 게 2명, 3명 뽑아야 한 거예요. 작은 데는. 근데 100대 1인 거예요. 200명 와서 2명 뽑는데 누가 될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죠. 재정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서울의 16개 대학이 4% 이상 맞추고 있다. 요 대학이고 나머지는 서울 지역은 30% 이상이 공고되고 있어요. 대부분 서울 지역 대학은 정시가 30% 이상이다. 하고 수시가 그럼 70%인데 와 그럼 수시에 너무 많이 뽑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수시는 교과도 있고 특기자도 있고 종합도 있고 논술도 있고 또 사배자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합치기 때문에 단일 전형으로는 정시가 제일 많아요. 특히 40%인 대학들은 정시 전형이 제일 큰 거죠. 분명히 수시가 2월 되어 올 거기 때문에 40%가 아니라 40한 1, 2, 3%는 될 거라서 충분히 정시가 많고 그러면 내신이나 이런 게 조금 안 좋다 하면 이제 충분히 역전타를 때릴 수 있는 거죠. 정시까지 충분히 하셔서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만약에 학종을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바뀌어서 봉사활동에 특기사항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봉사 시간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에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중학교 3학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외부 봉사활동이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떨어지고 그러면 어디서 학교 안에서 하는 무슨가 활동들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수업. 교과 세특이 제일 중요하죠. 500자 쓰는 거.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그다음에 이제 늘 또 물으시는 게 장치했는데 이거 돼요 안 돼요 물으시는데 물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판단하실 방법은 국내에서 해야 돼요. 바깥 외국에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국내에서 했어야 됐고 학교에서 했어야 돼. 학교에서. 학교를 바깥에 나갔다. 그럼 학교장이 승인했어야 되고 동일 학교 타 학교 그러면 교장선생 허락 받아서 옆에 학교 가서 고등학교급이어야 돼요. 했다 하면 생기부에 적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밖에 나가는데 교육부, 교육청이만 한 거. 청와대에서 주최했어요. 적을 수 없어요. 교육부하고 법무부하고 청소년 모의 재판했어요. 적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부만 아니고 그 법무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시면 공동주최 안 되고 인용 불가하다 그러면 국내에서 학교에서 했든가 옆에 고등학교에서 했든가 교육청에서 했든가 그거 아니면 한 개도 적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 활동을 크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부산대학교에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계절학기를 해가지고 부산대 건물을 빌려서 했어요. 적을 수 있죠. 장소만 빌린 거니까. 근데 부산대 기계공학과에서 무슨 R&A 체험 활동을 했어요. 적을 수 없어요. 주체가 누구냐가 엄청 중요해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 주체. 학교, 옆에 학교, 교육청.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겠습니까? 혹시 뭐 또 특별한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안 되죠. 교육청도 아니잖아요. 학교도 아니잖아요. 아직 뭐 특기자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정보 올림피아드를 굳이 치라고 할 이유는 아마 소프트웨어 중점학교이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있잖아요. 그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니까 외부 활동이나 수상을 적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적을 나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일반 학교는 일반 학종으로 갈 학생들이라면 그걸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정시할 학생 할 필요 없죠. 교과 학생도 할 필요 없죠. 학종 학생도 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누가 할 필요가 있냐면 특기자 전형 아이만. 그렇죠. 실기 실적 우선이. 영재학급 몇 125시간 이수 끝입니다. 네, 그거밖에 적을 수가 없어요. 딴 거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적는 거 다 생기부 기절 위반입니다. 생기부 기절령은 법률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반하면 선생님들 심하면 파면당하실 수도 있어요. 적어달라고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적으시려는 선생님은 당연히 없으시죠.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수를 많이 하고 있죠. 아까 제가 프로그램의 합격 점수를 보여줬죠. 그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접근 권한에 있어요.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담임선생님 가셔야 된다는 게 어머님들이는 근데 사교육 업체도 저런 접근 권한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몇 등급이 얼마 끊겠다는 모르는데 담임선생님들은 다 아시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권에서 됐는데 아까 보셨지만 70% 컷을 보면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70등 뒤에도 100명 뽑으면 71등부터 100등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억울한 거고 문 닫고 들어가야 좋은 건데 문 닫고 들어가려면 71% 이외 걸 봐야 되는데 그 이외 거는 어디냐면 담임선생님한테 있다고. 그걸 보시러 가야 된다. 그래서 70%가 대체 이 정도는 봐야죠. 우리 아이가 그 교과전이 평균 한 1.5등급이 붙는 데인데 우리 아이가 4등급이에요. 근데 우리 거기 쓰겠다면 이게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이게 안 되는구나, 접근이 어렵구나 라는 걸 아시고 가서 그럼 다른 대학을 찾아가 비슷한 대학을 맞춰 가신다면 훨씬 더 접근이 빨라지는 거고 여러 대학을 또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머님들은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자세한 디테일한 건 선생님한테 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학교가 제일 정확히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결과치로는. 전년도 결과들을 다 보여주니까 이 자료들은 그냥 나오는 자료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올해 입시가 끝나면 고3 선생님들이 이제 12월 달부터 다 입력을 일일이 하시는 거예요. 입력을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 다 입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런 정확 근사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진짜 있었던 자료들. 추정치가 아니고 학원은 저런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도 몇 개밖에 못 모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다 쓰기 때문에 데이터가 수백만 건이 들어오거든요.
그 데이터가 정확성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물론 전부 다 가 있지는 않아요. 안 내는 학교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하시는 선생님도 조금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데이터가 가끔씩 부정확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추가 합격인데 잘못 삐끗되면 이제 마우스가 잘못되면 합격으로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석한 능력이 담임 선생님들이 능력이 아마 좋으시니까 해석을 하실 거라 보고 그런 거 외에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저희들도 상담을 이제 대면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오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보시면 딱 저게 제가 먼저 물어요. 재수시킬 생각 있으십니까? 물어보고 예 하면 오신 거 쓰시는 거죠. 아니요. 근데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재주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정 범위란 걸 이제 뭐 가지고 판단하냐면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가 정시로 어느 대학 갈 건가는 지금 모르잖아요. 수능 점수가 없으니까. 근데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부산대 갈 정도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수시대, 부산대 이상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부산대부터 쓸 걸 권해드려요. 정시에 갈고 수시에 가면 되지. 이 많은 70% 기회를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정시 때 동아대 성적밖에 안 나온 아이인데 서울 가겠다. 저희들이 100% 떨어집니다. 말 못해요. 붙을 수도 있죠. 학종이나 다른 거이면. 근데 그럼 이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재수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있다 하면 쓰는 거죠. 근데 없습니다. 꼭 붙여주세요. 동아대 갈 정도 성적 아이를 서울에. 그런 재주를 가진 선생님들은 없으신 거죠. 그럼 선생님들은 봤을 때 재수를 할 성향이 아이가 아니라든가 뭐 1년 동안 보셨으면 그 정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들은 몰라요.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 아이가 형편이 조금 어렵다. 뭐 그렇게 되면 그냥 바로 가는 게 어떻겠니 하고 안정적으로 쓰실 수도 있는 거죠. 요즘 뭐 옛날같이 부모님이 아직도 그러시더라고요. 학교가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자꾸 합격시킬래. 그렇게 원서 쓰실 부모님도 계세요 요새. 그렇게 해가 무슨 욕을 드시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들도. 학교의 명예가 뭐 중요하다고요. 그런 거 요새 발표도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 학교에 우리 학교가 서울대 멤버에 프랭카드 붙이면 당장 전화 와요. 교육청으로. 위법했다고. 당장 떼기 하라고. 그래서 저도 바로 떼기 해요.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없으시니까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우리 아이는 서울 보낼 건데 안 되면 재수시킬 겁니다. 그러더라도 가겠습니다 하면 선생님이 세게 쓰시라 하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 아이는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재수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선생님들은 세게 못 쓰시죠. 안정적으로 써야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의지를 필요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교과 성적도 아니에요. 아까 보셨지만 최저학력을 얼마나 맞출 수 있는 거 없는가가 더 중요한 전형들도 있잖아요. 연세대는 예를 든다면 최저학력이 없어요. 그럼 기준은 뭘로 해야 돼요? 정시 때 연세대 갈 수 있는 거 없는 거 기준이겠죠. 근데 1.00이에요. 내신이. 연세대 쓸까요 말까요? 수능 최저 안 나와도 쓸 수 있죠. 써야죠 당연히. 근데 정시 많이 떨어졌을 때는 대비해서 그러면 정시 때보다 비슷한 대학은 또 써야 되겠죠. 1.00인데 정시 때 만약에 부산대 갈 성적이 안 되는 아이예요. 근데 서울에 보니까 연세대도 최저학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한양대도 최저학력이 없어요. 그러면 한양대도 부산대 좋다고 지시가면 동국대가 최저학력이 없어요. 그럼 동국대를 쓸까 말까 엄청 고민하시면 부산대 가는 동국대 가겠다. 그럼 동국대를 쓰셔야죠. 동국대부터 위로 쓰시면 되지. 근데 부모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요.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이 좋다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까지 쓰시죠. 근데 내신 성적을 보시고 성대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우리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의논을 잘 하셔야 되겠죠.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써라. 야, 많이 안 돼. 여기서 한다고 쓰실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때는 왜 대학교 원서 쓰시는 선생님이 도장 찍어 주셨어야 됐잖아요. 종이에. 이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다가 결제하면 끝이에요. 선생님들 보실 수 없어요. 아이디 비번은 우리 학생들이 들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다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말 안 해주면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요즘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원서를 쓰잖아요.
뭐 UA 오프라인이나 진학 오프라인 돼서 해가 공동원서 접수를 쓰는데 아이디 비번을 만들고 선생님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 아이디 비번을 알아가 들어가 확인했어요. 애가 개인정보 위반으로 걸면 선생님 100% 걸려요. 못하죠. 당연히 몰라요. 아이들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보통 가르쳐 주죠. 그렇지 않으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